동네 애들과 노는 아이를 한 동네 과수 노파가 보고 같이 저자애라도 다녀오는 듯한 젊은 여인에게 무심코 자, 동복누이가 꼭 죽은 자 오만이 닮았디 왜? 한 말을 얼김에 듣자 아이는 동무들과 놀던 것도 잊어버리고 일어섰다. 아이는 얼핏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내려 하였으나 암만 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집으로 뛰면서 아이는 저도 모르게 오마니 오마니 수없이 외웠다. 집들에서 이복 동생을 업고 있는 누이를 발견하고 달려가 얼굴부터 들여다보았다. 너무나 엷은 입술이 지나치게 큰데 비겨 눈은 짭짭하니 작고 그 눈이 또 몽롱이 흐려있는 누이의 얼굴. 9살 난 아이의 눈은 벌써 누이의 그런 얼굴 속에서 기억에는 없으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려오던 돌아간 어머니의 모습을 더듬으며 떨리는 속으로 찬찬히 누이를 바라보았다. 참으로 오만이는 이 누이의 얼굴과 같았을까? 그러자 제법 어른처럼 갓난 이복 동생을 업고 있던 11살 잡이 누이는 전에 없이 별나게 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동복 남동생에게 마치 어머니다운 애정이 끓어오르기나 한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을 때 아이는 누이의 지나치게 큰 잎새로 드러난 검은 잇몸을 바라보며 누이에게서 돌아간 어머니의 그림자를 찾던 마음은 온전히 사라지고 어머니가 누이처럼 미워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었다. 우리 오만이는 지금 눈앞에 있는 누이로서는 흉내도 못 내겠으래 무척 예뻤으리라. 그냥 남동생이 귀엽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는 누이에게 아이는 처음으로 눈을 흘기며 무서운 상을 해보였다. 미운 누이의 얼굴이 놀라 한층 밉게 찌그러질 만큼 생각다 못해 종래 아이는 누이가 꼭 어머니 같다고 한 동네 과수 노파를 찾아 자기 집에서 왼편 쪽으로 마주난 골목 막다른 집으로 갔다. 마침 노파는 새로 지은 저고리 동정에 인두질을 하고 있었다. 늘 남에게 삭바느질을 시켜 말쑥한 옷만 입고 다녀 동네에서 이름난 과수 노파가 제 손으로 인두질을 하다니 웬일일까? 그러나 아이를 보자 과수 노파는 아이보다도 더 의아스러운 듯한 눈치를 하면서 인두를 화로에 꽂는다. 아이는 곧 노파에게 아니, 우리 오마니하고 우리 누이하고 같이 생겼단 말은 거짓말이디요? 했다. 노파는 더욱 수상하다는 듯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그러나 남의 일에는 흠이 없다는 얼굴로 왜 닮았디? 했다.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다시 아니, 우리 오마니 입하고 누이 입하고 다르게 생기디 않았시요? 하고 열심히 물었다. 노파는 이번에는 화로에 꽂았던 인두를 뽑아 자기 입술 가까이 갖다 대어 보고 나서 반만큼 세운 왼쪽 무릎 치마에 문대고는 일감을 잡으며 그저 그러고 보면 다르던 것 같기도 하군 했다. 아이는 인두질하는 과수노파의 손 가까이로 다가서며 퍼뜩 과수노파의 손이 나이보다는 젊고 고와 보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마니 님 몸은 우리 누이 님 몸처럼 검디 않고 이뻤디요? 했다. 과수노파는 아이가 가까이 다가와 어둡다는 듯이 갑자기 인두든 손으로 아이를 물러나라고 손짓하고 나서 한결같이 흥 없이 그랜 했다. 그러나 아이만은 여기서 만족하여 과수노파의 집을 나서 그 다름으로 자기 집까지 뛰어오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오마니가
누이처럼 미워서야 될 말이냐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안뜰에 들어서자 누이가 안 보임을 다행으로 여기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책상 앞으로 가 란도셀 속에서 산수책을 꺼내다가 그 속에 인형을 발견하고 주춤 손을 거두었다. 누이가 비단색 헝겊을 모아 만들어준 낭자를 든 예쁜 각시 인형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언제나 란도셀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인형이었다. 과목은 요일을 따라 바뀌었으나 항상 란도셀 속에 이 인형만은 변함없이 들어 있었다. 아이는 인형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지금 아이는 이 인형의 여태까지 그렇게 예쁘던 얼굴이 누이의 얼굴이나처럼 미워짐을 어쩔 수 없었다. 곧 아이는 인형을 내다버려야 한다는 걸 느꼈다. 그걸 품에 품고 밖으로 나섰다. 저녁 그늘이 내린 과수 노파가 사는 골목을 얼마 들어가다 아이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살피고 나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칼끝으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품속의 인형을 묻었다. 그러고는 그곳을 떠났다. 인형인가 누이인가 분간 못할 서로 얽힌 손들이 매달리는 것 같음을 아이는 느꼈다.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와 다른 그 손들을 쉽사리 뿌리칠 수 있었다. 골목을 다 나온 곳에서 달구지를 벗은 당나귀가 아이의 아랫도리를 찼다. 아이는 굴러 나동그라졌다. 분하다. 일어난 아이는 당나귀 고삐를 쥐고 달구지 채로에서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당나귀가 제 꼬리를 물려는 듯이 돌다가 날뛰기 시작했다. 아이는 그럼 우리 오마니가 누이처럼 생겼단 말이가? 누이처럼 생겼단 말이가? 하고 당나귀가 알아나 듣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아이의 누이처럼 생겼단 말이가 하는 소리가 더 커갔다. 그러다가 벼랑간 뒤에서 누이의 대런 하는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당나귀 등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땅에 떨어진 아이는 다리 하나를 약간 삔 채로 나자빠져 있었다. 누이가 분주히 달려왔다. 그러나 아이는 누이가 위에서 굽어보며 붙들어 일으키려는 것을 무지스럽게 손으로 뿌리치고는 혼자 벌떡 일어나 삔다리를 예사롭게 놀려 집으로 돌아왔다. 갓난 이복 동생을 업어주는 것이 학교 다녀온 뒤에 나날의 일과가 되어 있는 누이가 하루는 아이의 거동에서 자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그런 동생을 기쁘게 해주려는 듯이 어부네의 볼기짝을 돌려대더니 꼬집기 시작했다. 물론 누이의 손은 힘껏 꼬집는 신용만 했고 그럴 적마다 그 작은 눈을 힘주는 듯이 끔쩍끔쩍 하였지만 결국은 애가 울지 않을 정도로 조심하면서 꼬집어대는 것이었다. 사실 줄곧 누이에게만 애를 업히는 의붓 어머니에게 슬그머니 불평 같은 것이 가고 누이에게는 동정이 가던 아이였다. 그러나 이날 아이는 자기를 기껍게나 해주라는 듯이 이복 동생의 볼기짝을 힘껏 꼬집는 신용을 하는 누이에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일기는커녕 도리어 밉고 실눈을 끔적일 적마다 흉하게만 여겨졌다. 아이는 문득 누이를 혼내줄 개교가 생각났다. 그는 날렵하게 달려가 이복 동생의 볼기짝을 진짜로 꼬집어댔다. 그리고 업힌 애가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고야 꼬집기를 멈추고 골목으로 뛰어가 숨었다. 이제 턱이 받은 의붓 어머니가 달려나와 왜 애를 그렇게 갑자기 울리느냐고 누이를
꾸짖으리라. 아이는 골목에서 몰래 의붓어머니가 나오기만 기다렸다. 사실 곧 의붓어머니는 나왔다. 그리고 또 어김없이 누이를 내려다보면서 엘 왜 그렇게 갑자기 울리니? 했다. 아이는 재미나 하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떠올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이는 누이의 대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걷히고 귀가 기울어졌다. 그렇게 자기들에게 몹쓸게 굴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면서도 어딘가 어렵고 두렵게만 여겨지는 의붓어머니에게 겁이 난 누이가 그만 자기가 꼬집어서 운다고 바로 이르기나 하면 어쩌나. 그러나 누이는 의붓어머니가 어렵고 힘들고 두렵게 생각되지도 않는지 아마 내 등을 빨다가 울 땐 배가 고파 그런가 봐요. 하지 않는가. 아, 기묘한 거짓말을 잘 돌려댄다. 그러나 지금 대담하게 의붓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기를 감싸주는 누이에게서 어머니의 애정 같은 것이 풍기오는 듯함을 느끼자 아이는 우리 오만이가 누이 같지는 않았다고 속으로 부르짖으며 숨었던 골목에서 나와 의붓어머니에게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난 또 애 없고 어디 넘어지지는 않았나 했군 하면서 누이의 등에서 어린애를 풀어내고 있는 의붓어머니에게 아이도 이번에는 겁내지 않고 이자 내가 애 엉덩이를 꼬집었시오 했다.